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 기사님들이 현장에 근무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일이 걱정이 되겠죠. 일 중에서 어떤 걱정이냐면, 우선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서 안전관리자 생활을 딱 해보면은, 이거 정전되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걱정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도 생기나 마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걱정만 할 뿐이지, 결국은 며칠 걱정하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딴짓하게 됩니다. 딴짓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런 걱정은 나한테 안 오고 어떤 걱정이 와요. 갑자기 어떤 일이 툭 터져. 갑자기 무슨 조명이 나가, 전열이 나가,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해가면, 이거 전기기사 말이야, 이거 공부 열심히 해서 현장 왔더니만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이게 뭐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기기사가 전기관리의 핵심이 뭐냐면, 전기관리의 핵심이 뭐예요? 관리를 잘하는 게 핵심입니까? 아니죠. 정전 안 되는 게 핵심이야. 정전 안 되는 게 핵심인데, 그러면 정전의 종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전의 종류. 정전 안 되는 게 핵심인데 정전이 된단 말입니다. 정전이 돼요. 그러면 언제 정전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또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자, 정전은 어떤 정전? 계획정전이 있습니다. 계획정전은 피할 수 없는 정전이에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정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계획정전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전은 뭐냐면 자체정전이에요. 자체정전은 자체 수전설비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고장 부분, 자체 저압 부분의 일부를 고장시킨다든가, 그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전체 정전을 한두 시간 정전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종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아주 극히 드문 부분입니다. 계획정전하고 자체정전은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전기기사한테 부담이 없어.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되는 정전, 평상시에 예상을 하면서 대처해야 되는 정전은 어떤 정전이냐면 사고정전입니다. 사고정전이 어떤 사고정전이냐면,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끊겨버리는 정전이 있어요.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끊겨버리는 정전. 전기기사 공부하면서도 배우잖아. 일선지락, 이선지락 하면서 전선로에서 비바람이 치면서 나무가지가 전봇대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굴착기가 공사하다가 고압 전선을 건드려 본다든가, 자동차가 고압 전신줄을 받아본다든가, 그 다음에 주변 지하 전력선로에 사고가 생겨가지고 우리 쪽에 들어오는 고압이 끊겨버리는, 이게 한전정전인데, 자, 이럴 때 정전 대비를 하는 것은 이제 실무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없어도 전기기사가 되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더라 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간접 경험이라도 해야 전기기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전기안전관리자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고정전이 이제 많이 걱정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정전되는 것은 전기안전관리자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딱 전기가 나가버리면 언제 들어와요 하면서 전기기사를 곤욕스럽게 만듭니다. 곤욕스럽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책임은 아니라 그래. 자체 사고정전이 있어요. 자, 이것도 모든 현장에 터지는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것이 MOF가 터져버린다든가, PT가 터져버린다든가, 아니면 변압기 위에 물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전 설비에서 사고가 나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정전도 여러분들이 오래 전기 근무를 하다 보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1명에 1명 정도 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 100대 1이니까 내가 99명에 포함된다 하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36년 동안 공장부터 아파트, 그 다음 업무용 빌딩, 상업용 빌딩을 다 근무해 봤습니다. 병원까지. 자, 이렇게 하면서 정전을 어떤 정전까지 당해봤냐. 한전정전은 뭐 밥 먹듯이 당하는 것이고, 계획정전 해봤고, 자체정전 해봤고, 그 다음에 사고정전, 변압기 사고, 그 다음 PT가 터지는 사고, MOF가 터지는 사고, 다 당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러면 그 여러 번 당했습니까? 아니지. 내부 사고 정전은 각각 한 번씩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전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조작 실수. 제가 V12 반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정전시킨 것이 지금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5년이 지난 거니까 뭐 얘기해도 관계없잖아요. 창원의 공단에 있을 때 한국 캐브레타 공업주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다음 또 변경돼서 성림기계 이 공장, 지금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현장에 있을 때 V12반이 밑에가 원판 계정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을 열었다가 점검한다고 열었다가 닫을 때 세게 닫아버리니까 원판이 팩 돌아가더라고. 그러면서 접점이 탁 붙었어요. 공장 전체 정전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총각대죠, 총각대. 근데 나는 V12 딱 저 문 닫아서 정전됐는데 정전된 줄도 모른 거야. 왜냐하면 변전실에 우리 전기실에서 전기실이 1층이라서 막 외부에서 창이 막 들어와요. 창으로 밝기도 해요. 공장 쪽이라서 밝아요. 그러니까 정전이 됐는데도 정전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라는 건 유압, 공압을 다 쓰잖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근데 마침 책임이 저한테 없었다. 왜 없었냐면 마침 그날이 너무 날씨가 나빴던 거야. 날씨가 나빠서 한전정전이 한 번 되었어요. 한 번 되었다가 투입시켰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한번 정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책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전정전돼서 막 피해 입는 거 있잖아요. 내부에서 피해 입지. 갑자기 전기 못 쓰고 뭐 컴퓨터 작업하던 게 막 날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피해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전에 물어내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가끔 뭐 양어장 같은데 뭐 고기가 죽고 하면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선은 한전에서 정전 사고가 나는 것을 한전에 물어내라고 하면 한전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전은 필연적이 아니고 사고로 나오는 것야. 그런 것까지 다 물어주기 시작하면은 물어달라고 하면 전기 공급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그것까지 어떻게 한전에서도 자기들도 그것은 대처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전에서 뭐 태풍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자동차가 와서 콱 전봇대를 박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뭐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는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핵심은 뭐냐면 뭐 이런 정전 종류도 쭉 알았는데 우리가 그 전기기사 직무고시에 보면 전력 분석을 막 한다 그래요. 전력 분석. 자, 그러면 전력 분석은 왜 하느냐? 이거 전력 분석해서 막 전력 분석해가지고 이게 나빠지면 V12 차단기를 탕 떨어뜨려야 되느냐? 이렇게 그 착각할 수가 있다 말이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전력 분석은 근데 전력 분석을 뭐 하는 거예요? 전력 분석. 전력 분석기가 있는데 전력 분석기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전력 분석하는 건 있습니다. 어떻게? 역류를 분석하는 거예요. 역률 분석. 역률 분석은 요즘 한전에서 다 해줍니다. 다 한전 파워플랜에서 역률 분석을 다 해주죠. 근데 우리 전기기사 시험을 공부할 때는 유유전력, 무유전력, 피상전력을 가지고 계산하면 바로 역률이 나오잖아요. 그럼 역률이 나빠지면 콘덴서를 달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근무할 때 전기기사가 그것 때문에 막 콘덴서를 달고 하는 건 없어요. 이미 건물이 지어지면서 다 갖춰져 버린다고. 갖춰져 버리고 역률은 지금은 인버터 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역률이 너무 좋아져서 난리예요. 좋아져서 난리. 그러니까 역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 예전에 이제 2000년도 이전에는 역률이 나빠져가지고 역률을 올리는데 핵심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역률이 너무 좋아져서 낮추는데 핵심 관리를 해요. 즉 한전에서 역률이 너무 좋아지면 역률이 100% 이상 높아지면 한전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역률을 낮추라 그래요. 역률이 너무 올라도 여러분들이 페널티 요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역률 관리를 생각하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냐? 거의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 그냥 무신경. 왜? 역률을 좋게 했다고 뭐 전기기사한테 역률 관리를 잘했다고 말이야. 돈을 팍팍, 아니면 보너스를 팍팍, 아니면 성과급을 팍팍 주면 좋은데, 대한민국에서 역률 관리했다고 돈 주는데 내 구경을 못했어요. 아유, 받는 데 있으면 좋지. 받는 데 있으면 그건 쉬해야지, 쉬. 본인이 받는 데 있다고 막 떠들어 제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런 돈 챙길 일 있으면 조용히 챙겨가야지. 그걸 가지고 떠들어대면은 다른 사람들, 돈도 못 받는 사람들은 진짜 자괴감이 들잖아요. 자괴감. V12가 떨어지는 것은, 사고로 떨어지는 것은 지락지락 발생됐을 때, 한 선에 먼저 뭔가 영향을 줬을 때 떨어지는 거. 지락. 아니면은 두 선이 지락됐을 때는 이건 뭐예요? 지락이 아니고 뭡니까? 지락에서는 파워 휴즈가 안 떨어지거든요. 두 선에 물이 떨어졌을 때는 합선이잖아요. 단락사고. 이때는 V12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뭐가 떨어지라고 됩니까? 한류형 파워 휴즈가 떨어지라고 합니다. 한류형 파워 휴즈. 즉 이것을 단락전류 제한이라고 그래요. 단락전류. 단락됐을 때 빨리 떨어뜨려라. 즉 파워 휴즈가 먼저 끊어져라. 이것을 우리가 단락전류 제한, 단락전류, 한자로 얘기하면 한류가 됩니다. 한류. 단락전류 제한이 한류가 되는 거야. 이래서 한류형 하는 거예요. 비한류형은 뭐예요? 먼저 끊어줄 수 있는 역할을 못하는 휴즈를 비한류형 휴즈라 그럽니다. 끊어지긴 끊어져. 끊어지긴 끊어지지만 빨리 V12 앞단에 붙어가지고 V12도 보호하고 변압기도 보호하고 하려고 하면은 잽싸게 끊어져야지. 잽싸게 스스로 자살해버려야지. 많이 다루는 게 고조파 전류, 왜곡된 전류, 왜곡된 거, 전압하고 전류가 뭐 뒤틀어지는 거, 뒤틀어진 것을 이제 분석을 한다 그래요. 저도 분석 장비를 안 다뤄봤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잘 모르는데 왜 그것을 아냐? 전기 기사 이제 보수교육이라 그래.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놈만 떠들어. 접지하고 고조파 부분만 기술사들이 와서 주구장창 떠들어대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 그것을 피부로 느끼질 못하니까 전부 줘라. 이것으로 인해서 차단기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 전력 분석은 분석일 뿐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현장에 차단기가 떨어뜨린다든가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 핵심은 전력 분석으로 인해서 차단기를 떨어뜨리면 되느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떨어뜨려서 되지도 않고 전력 분석은 차단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어떤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전력 분석 장비를 해서 분석해가지고 말이야 나빠지면 상하 불평형이 되거나 고조파가 많아지면 그걸 V12에 연결했다가 야 이거 너무 나빠져 V12 떨어뜨려야지 해서 메인 정전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 저압 차단기 부분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도 떨어뜨리면 안 돼. 자, 이것은 분석해서 나빠진다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만 받는 거지. 진단만 받거나 확인만 해서 나빠진다는 거 알잖아. 내 몸이 나빠진다는 거 알면 쓰러져야 병원 가요. 쓰러져야. 그 쓰러지기 전에 어떻게 해보자는 거지. 해보자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진행하면은 그 진행을 분석을 확실히 얘기할 수 있으면 제가 오늘 이 얘기 안 합니다. 어디에 가요? 전기협회 가서 강의하러 다녀야지. 강의하러. 기술사들 다 잘라버리고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질문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 전력 분석으로 인해서 나빠지면 V12 차단기를 내려야 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수전 설비 관리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우리가 정전을 안 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V12 차단기는 조심히 다뤄야 되는 거고 평상시엔 차단기를 어떻게 해요? 근처도 안 갑니다. 여러분들 안전라인 딱 쳐가지고 근처도 안 가는 게 V12 차단기예요. V12 차단기. 전력 분석은 하되 정전은 피하라. 이게 진짜 수전설비 관리의 핵심입니다. 고맙습니다.